9월 6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혼조했는데 다들 매매 잘 하셨습니까? 지수가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이 좀 있겠죠. 오늘 보통 우리 매매들이 오전에 거의 다 11시 반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데 이제 오후장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오전장 양시 매매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도 하나씩 복귀해 보면서 수정 보완할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복귀하고 꾸준하게 또 수정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보내면 트레이딩 스킬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많이 늘어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잘했던 점 못했던 점 기록하시고 체크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봅시다. 전일 가져온 상종목부터 한번 보죠. 어제 루닛을 제가 보면서도 이런 스타일 종목들은 실제로 급등주 상매매는 잘 하질 않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도 보면 시가 3%밖에 못 뛰었죠. 못 뛰고 땡 하자마자 그대로 보합을 깨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은 그저 본절각이죠. 3% 먹고 나오는 본절하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향후에 상매매를 할 때도 급등 형식에 맞는 상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여기 중간이나 20만에 들어간다든지 시가에 들어가서 끌고 갔을 때 차라리 끌고 가는 기세적 형태로는 바람직하지만 상매매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면 좋습니다. 자, 똑같은 노을이나 루닛은 유사한 재료로 상가를 갔지만 역시 보십시오. 루닛은 시가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9%까지 올라갔죠. 28.8%. 노을이 아무래도 루닛이 시가가 안 좋았으니까 노을도 시가는 안 좋았지만 반등 속도는 확실히 노을이 빠르죠. 그래서 루닛은 시가를 깰 때 버렸습니다만 노을은 제가 지켜봅시다 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죠. 오늘 노을은 28% 수익. 여기서 제가 매도 신호를 정확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28%에 매도합시다 라고 했죠. 그죠? 28%까지 갔는데 아침 일찍 여기 한 20분, 15분 일찍 올라갔거든요. 근데 상가를 안 노린다? 아니, 이렇게 일찍 제일 먼저 올라온 종목을 저는 28%에 매도합시다 라고 제가 신호를 드렸죠. 상가를 깔 종목과 상가를 가지 않을 종목을 잘 판단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왜 아침에 제일 먼저 1등으로 올라온 종목이고 전일에 상가를 친 종목인데 왜 매도를 하자고 했을까? 스스로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져온 종목은 옵트론텍이었죠. 옵트론텍 시가가 오늘 4% 정도 출발했지 않습니까? 4% 정도 출발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죠. 어제 전일날에 첨상이었지 않습니까? 첨상 종목이 시가 4% 출발했다는 것은 거의 그냥 매도각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매도각인데 그래도 오늘 종목들이 다들 다른 종목들도 오늘 시가 다들 좋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도 바값은 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첨상 종목들이 시가 4% 준다는 것은 그건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15% 가까이 14.8%인가 9%까지 갔으니 15%까지 수익을 주었는데 이것은 감사한 수익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손실 안 본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상종목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일에 가져온 것 중에서는 옵트론텍하고 노을이 그래도 수익을 좀 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데이 종목은 오늘 총 수익이 그래도 한 140% 정도 나왔는데
상수익 한 40% 빼고는 나머지는 다 데이 수익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데이 수익이 훨씬 바람직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나쁘진 않죠. 욕심만 안 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데이 종목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큐리옥스 바이오를 봅시다. 큐리옥스 바이오는 이 날짜에 이 꼬리 부분에 우리가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꼬리 부분에 우리가 2% 수익을 안고 우리가 이제 장이 마쳤죠. 그래서 거래가 정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그만 아주 작은 흐름이었지만은 이 작은 흐름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보유를 한 결과 오늘 단 하루 만에 하루 쉬고 머물기를 했지만 오늘 고가가 18%, 17.9%니까 18%, 거의 20% 수익은 나왔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그래서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스는 두 번을 수익을 주었죠. 그래서 아침에 1차로 20% 수익을 한번 주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하고 오늘 시가까지 살짝 깼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시가가. 근데 우리는 다시 여기서 2차로 진행을 했죠. 66,000원 단가를 잡아가지고, 그죠? 여기가 66,000원 아닙니까? 그냥 뭐 시가 근처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해서 뭐 10% 수익권은 뭐 충분히 준 종목이었습니다만 한 8% 정도 뭐 내지 10% 정도 수익은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큐리옥스는 아주 참 꾸준하게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준 참 감사한 친구 같아요. 큐리옥스도. 자, 오늘은 종배는 큐리옥스를 넣지는 않았죠. 그래서 큐리옥스 한 종목에도 한 30% 가까운 수익을 냈다. 잘 기다리고 잘 먹은 종목, 잘 들어가서 잘 먹은 종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 그 다음에 옵트론텍은 상종목으로 가져왔지만 오늘 아침에 시초가의 데이 종목으로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상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데이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옵트론텍은 3,800원 기준가로 잡았죠. 약간 시가보다는 약간 높게 좀 잡았죠, 그죠? 그래서 3,800원 돌파할 때 들어갑시다. 이래. 8%? 네, 8% 정도 줄 것 같아요. 3,800원에 하도 크게 10%까지는 준 것 같지는 않고 한 8% 정도 수익 주는데 그래도 아침에 간단하게 정말 몇 분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챙겨 마무리 딱 지어버리는 거. 사실 8%뭐 이럴 수도 작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잠시 해가지고 1,000만원에서 뭐 80만원이고 2,000만원에서 160만원 아닙니까? 작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옵트론텍은 오늘 상수익도 15% 가까이 주고 데이 수익도 8% 가까이 주고 오늘도 쌍수를 줘서 감사한 종목이죠. 오늘 코치테크가 오늘 이제 큰 수익을 주었는데 아침에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약간 꺾이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꺾이는 모습인데 저희들이 26,000원 기준가로 이제 보자. 이래 26,000원 기준가. 돌파력이 일어날 때 진입이 됐죠, 그죠? 오늘 고가가 18.9%까지 갔죠. 네, 그래서 26,000이면 4%대 4% 되니까 거의 한 5% 정도 수익은 되는 것 같아요. 원래가 25,000원과 26,000원 투 트랙을 본 건데 좀 적게 들어가신 분은 25,500원에 이제 기준가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도 뭐 상단 라인으로 잡아주고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을 주었다. 코츠데크도 짧은 시간이었죠.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9시 30분인데 뭐 여기서 지금 파동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불과 뭐 한 10분?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안 걸렸죠. 그죠? 아주 뭐 대단한 파워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코츠데크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종목 타점을 이야기하고 상승했을 때 매도 시점을 이야기하고 어디에서 매도가 되고 어떻게 하락을 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 이런 어떤 흐름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매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눈으로 익히고 머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얼마가를 먹었고 얼마를 잃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어디에서 진입을 했을 때 고민을 망설이고 내가 왜 저기를 못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내 저기서는 내가 대응을 못했을까 왜 저기에서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내 욕심이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자꾸 수정 보완하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래요. 우리가 뭐 이만큼 먹었다 뭐 이렇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르치려고 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히스토리 이 개념을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바쁜 시간에 제가 피곤한 사람이지만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에 조금이라도 스킬을 늘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돈을 벌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요. 자, 코츠데크 오늘 아주 큰 수익, 짧은 시간에 큰 수익 감사하죠. KR모터스는 이제 아침에 여러모로 좀 제가 생각을 하다가 사실 해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상승을 좀 해줬어요. 우리가 오늘 KR이 25%까지 갔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 오늘 좀 아쉬운 종목이 이놈하고 셀바스 헬스가 좀 아쉬웠어요. 셀바스 헬스는 우리 거 막 진행하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놈이 한 13%, 14%대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눌려주면 해보자 이랬는데 안 눌러주고 바로 올라가 버린 바람에 못했는데 KR도 좀 마찬가지였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왜냐 어제 상한가를 유지를 못하고 풀어진 것이 블록 시간에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지만 풀어진 것이 그렇게 썩 탐탁지 않았거든요. 그 아침 시가를 7%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생각이 많은 종목인데 일단 우리 종목 진행한다고 이 종목 못했는데 나중에 좀 아쉬워서 뒤에 좀 진행을 했죠. 우리가 700원 기준가였죠. 그죠? 이 지점에 진입을 했죠. 7% 수익권은 주지는 못했죠. 7% 수익권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6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뭐 따지보면 한 5%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좀 아쉬웠다면 이놈 여기서 한 번만 더 추임세를 딱 넣어줬다면 여기가 19%대인가 아마 19에서 20%대일까요. 한 번만 더 추임세를 넣어줬다면 상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위치 시간도 그렇고 11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R은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크라우드 윅스는 오늘 뭐 수익권으로 보면 한 2번 정도 수익은 준 것 같아요. 2번 수익 준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76,000원 타점을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76,000원 타점을 잘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종목은 조금 아쉬웠어요. 오늘 같은 날에 이놈이 조금 오늘 상승폭이 이제 12% 정도 12% 정도 됐는데 상승폭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뭐 이 종목은
한 8% 정도 아마 수익을 나온 것 같은데, 예,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마 76,000에 78,000원입니까? 시가 돌파할 때나 77,000인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는데,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먹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타점이 좀 틀렸네요. 아침에는 놓쳤어요. 맞아. 예. 아침에 놓쳤죠. 아침에 시가 3% 좀 밑에 밀려가지고 이제 12%가 올라갔죠. 다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요 78,000에 맞습니다. 여기서 진입이 됐네. 그러니까 8%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죠. 그죠? 예,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될 거 같네요. 그죠? 7에서 8% 수익 나온 이 구간이네. 아침에는 놓쳤죠. 예. 종목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막 헷갈리네요. 이것도 좀 아쉬웠죠. 그죠? 조금 아침 시간인데 이때 이제 10시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쭉 끌어올려주면 조금 모습을 예쁘게 해서 마치면 참 좋을 종목이었는데 하나 좀 아쉬움이 많았던 종목이죠. 금액대가 뭐 벌써 7만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혼조스러운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아침에 놓친 종목을 좀 간을 봤다고 해야 되나요? 아침에 간을 봤다고 해야 되겠죠. 무조건 쫓아 들어가지는 않고 흐름을 한번 보고 1파의 흐름을 보고 2파를 추종한다. 1파의 흐름을 보고 2파의 매매를 추종한다. 즉 눌림을 보고 들어간다든지, 다시 1파를 보고 돌파를 할 때 눌림폭이 작고 돌파를 하면 다시 여기 부분에 공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다행히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줬기 때문에 눌림으로 공략이 된 종목이었겠죠. 그래도 뭐 7, 8%라도 그래도 이것도 감사한 수익입니다. 오늘 따북 챙겨 먹으신 분들은 참 수익이 참 컸을 거예요. 큰 욕심은 안 내고. 시장이 오늘 안 좋다고 제가 종목도 많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오늘 매매를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모로 참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많이 먹은 종목이죠. 전일에 우리가 이놈을 종배로 가져온 종목인데 아침에 시가 마이너스 2% 출발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 시가. 그럼 밀렸죠, 여기까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 2차 매수를 넣어가지고 시가 평단을 까지 맞추죠. 우리가 시가 평단을 맞추고 일단 여기서는 본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항시 2차로 들어갈 때는 반등을 주면 일단은 본절을 하고 다시 25,000원 기준가로 보자. 25,000원 기준가로 보자 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내리미겠죠. 예. 하루 종일 내리미지. 그래서 끝까지 25,000원을 꾸준하게 여기서부터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거든요.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들은 오장순 한 10% 가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할 때는 다른 쪽을 자꾸 쳐다보면 자꾸 타점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난 좀 초보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준가를 자꾸 깼다 냈다 하는 종목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예, 천천히.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뭐 기준가를 잡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 일어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공간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초보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마음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공부를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죠.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오늘 참 수익을 따지자면 몇 번의 수익을 주었죠. 우려 3,8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으니까. 오늘 시너지 마이너스 1.4%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일에 종배로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막 1% 살짝 미끄러지면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한 3% 가까이인가 수익을 줬을 거예요. 수익을 주고 3에서 5%인가 아마 제가 기계 아삼한데 줬을 거예요. 주고 이제 내려오죠. 내려서 다시 보합을 깰 때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고, 다시 우리가 계속 3,500원 기준가로 계속 유동매매를 3,800원 기준가로 유동매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3,800원 찍어줘. 또 여기서도 한 3, 4% 수익을 줬죠. 또 내려왔다가 또 3,800원 돌파하면서 또 잡혔죠. 여기서는 한 8% 가까이 수익을 줬죠. 자,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타일의 매매. 까다롭지만은, 따북따북 이삭죽기를 하는 매매 스타일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향후에 매매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놈 오늘 움직이는 스타일이 옛날에 내가 다뤘던 어떤 종목 비슷하네. 약간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수익 조금 주니까 획 꼬꾸라진다. 그렇다고 어느 지점을 딱 잡아준다. 잡아주니까 또 올라가네. 그럼 이놈 이 지점 두 개가 오늘의 기본 포인트가 되겠구나. 딱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올라가면 택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기다렸다가 또 받아가지고 또 택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면 좋죠.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5장에 뭐 한 8% 정도 수익을 밖에 제가 정리는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도 하고 두 분 다 수익은 다 나왔죠. 따지고 보면 제 계산으로 보면 한 1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내가 들어갔을 때, 한번 착 들어갔을 때 촥 하고 올라간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오늘도 제가 끊어 먹으라 그랬죠. 오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끊어 먹어라. 끊어 먹고 또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면 또 끊어 먹고, 이렇게 돼야 오늘 같은 날은 견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삭죽기 하는 날식으로 수익 주문 딸랑, 그리고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또 우리가 원하는 타점 오면 딱 들어와서 딱 진입, 상승해서 좀 올라간다 하면 매도 또 챙기고, 그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이럭저럭 다 합쳐서 상수익 그래도 한 45%, 데이 수익 한 100% 잡는데, 뭐 그대로 절반 정도는 다 챙겼겠죠. 다 먹지는 못해도 절반은 챙겨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 보유 종목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보유 종목이 일동홀딩스 보유를 했고, 아침에 오늘 점상이었지만 풀렸잖아요, 그죠? 풀려가지고 살짝 붙었는데 아주 쇼티에 달아졌죠. 약했죠. 그래서 큰 기대감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동제약 같은 것도 하루 종일 시가 1등제가 22% 뛰어가지고 아침에 올라갔다가 17%가 떨어져 버리죠. 예. 풀어질 때죠. 1등 홀딩스. 그래, 뒤에 가갖고 여기서도 뭐 난리를 피다가 뭐 상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둘 다 큰 기대감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1등 주니까 1등 홀딩스는 우리는 보유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젠큐룩스도 우리가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10시 반, 한 10시 20분 정도 돼서 상에 들어간 종목이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 셀바스 헬스는 아침에 일찍 상가 들어갔다가 풀어지고 나중에 이제 들어갔죠. 11시쯤. 이렇게 세 종목, 상종목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종배로 오늘은 이제 데이 종목을 진행한 게 많죠. 꼬리 종목을 공략한 건 없습니다. 종배로 공략 종목을 몇몇 종목을, 우리는 보통 종배를 하면 뭐 보통 두 종목, 세 종목씩 이렇게 종배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종배 종목을 때로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종배 종목을 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충분하게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오늘 마음을 딱 먹고 승부를 미리 걸고 내일 대응한다 라는 그런 전략이 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침에 보면 시가나 흐름을 보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움직임을 보고 있을 때의 결정이 때로는
때로는이라보다는 대부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좋더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시간에 거래를 할 때는 시간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시간에서 뭐 이제 상승되는 종목, 시간에서 하락되는 종목, 이런 종목에 이제 승부를 걸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상승의 종목을 장전에 미리 다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보고, 최대한 가능성과 또 안 좋은 상황, 또 어떻게 안 됐을 때 상황, 이런 여러모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종배 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은 거의 없죠. 또 먹으면 크게 먹죠. 규력서 같은 것도 잠시 꼴이 들어가지고 2% 들어간 거 가지고 오늘 총 30% 가까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만 그렇습니까? 그저께서 뭐 상종목 같은 것도 장마함장에 저거 한 조금만 종배식 넣자 싶어서 넣읍시다. 그 다음 날 그저 10% 20% 간단히 먹고. 그래서 종배라는 개념이 꼭 어떤 종목을 뭐 종가에 넣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종배는 내가 내일 사람마다 풀이하는 개념은 틀리지만, 저희 개념은, 종배는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저놈을 공략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뭐 그런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배 종목을 할 때는 여러모로 많이 둘러보곤 합니다만은,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지금 오늘 종배 종목 3종목 가져가죠. 내일 흐름을 한번 보죠. 일단 뭐 스맥도 있고 루닛도 있고 크라우드 윅스, 이렇게 3종목 가져가죠. 내일 한번 흐름 보면서 대응할 것이고, 상팀들은 1등 홀딩스, 진큐릭스, 셀발스 해서 3종목 또 내일 시장의 또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제가 셀발스 해석해서 참 아쉬워요. 13, 4% 이렇게 이 정도 돌파를 할 때는 여기서는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점은 좀 아쉬웠고, KR모터스 아침 시가렇게 뛰었으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도 인정은 해주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점은 오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쉬운 타이밍이었다. 타이밍이 조금 늦어버렸어요. 한 타임을 놓쳐버린 바람에 이 타임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로점이 있었죠. 그래서 뭐 보낼 것은 보내버리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아쉬웠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성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부지런히 복귀하시고, 부지런히 차트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재료 공부하시고, 마인드 수련 열심히 하시고, 계좌 관리 잘 하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트레이딩의 툴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루에 몇백 프로 어떤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계좌는 조금씩 쌓아가고, 공부는 열심히 하기.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프로라는 이름을 단 트레이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남들이 그렇게 불러줄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